세계 최강 해군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은 함대한테 무력화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닷길 중 하나에서 벌어지는 이 엄청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쪽을 보세요. 최첨단 기술로 똘똘 뭉친 뭐랄까 전 세계 군사력의 상징이죠. 그런데 다른 쪽은 그냥 스피드보트 떼예요. 딱 봐도 이건 뭐 게임이 안 돼 보이잖아요. 근데 대체 어떻게 이 조그만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에게 덤빌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회답의 첫 번째 열쇠는요, 무슨 대단한 무기가 아니에요. 바로 싸움이 벌어지는 장소 그 자체에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여기가 아주 좁고 물도 얕고 해안선은 또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거대한 항공모함이나 구축함 같은 애들한테는 완전히 함정이나 다름없는 곳이죠. 바로 이 지형이 미 해군이 가진 장점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이란의 작은 보트들이 치고 빠지는, 그러니까 게릴라 전술을 쓰기에 아주 완벽한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란이 이 지리적 이점을 어떻게 써먹을까요? 바로 여기! 압도적인 적을 상대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짜인 6가지의 비대칭 전술, 일종의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이 6가지 전술이요, 하나하나도 무서운데 이게 다 합쳐지면 미 해군을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겹겹의 거미줄 같은 위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전술, 바로 벌떼 공격이라고도 하는 군집 공격입니다. 말 그대로 수십, 아니 수백 척의 작은 고속정이 사방에서 한꺼번에 확 달려드는 거예요. 아무리 최첨단 군함이라도 한 번에 상대할 수 있는 목표물 숫자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로 압도해서 군함의 뇌, 즉 방어 시스템을 과부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다음 전략은요, 싸움의 판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이제는 바다 위 군함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를 겨냥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그러니까 바다에 지뢰를 깔아서 세계 무역의 대동맥을 그냥 꽉 막아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경제전쟁을 거는 겁니다. 세 번째 전술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란은 자기네 나라의 그 복잡한 해안 지형을 거대한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휙 쏘고 미군이 어디서 쐈지 하고 찾기도 전에 동굴이나 산속으로 쏙 숨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치고 빠지기 전술입니다. 자, 이제 무대를 물 위에서 물속으로 옮겨보죠. 이란이 숨겨둔 가장 무서운 카드 중 하나를 볼 시간입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평가는 미 해군 연구소, 그러니까 적군이죠. 적군 전문가들이 직접 내놓은 겁니다. 자기들도 이 작고 조용한 잠수함이 얼마나 골치 아픈 위협인지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페르시아만처럼 얕은 바다 밑에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 진짜 최첨단 탐지 장비로도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다섯 번째 전술은 아주 영리해요. 거인을 쓰러뜨리기 전에 먼저 그 거인의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자폭 드론이나 미사일을 이용해서 군함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레이더나 통신 장비를 먼저 박살내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앞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인은 그저 거대한 표적일 뿐이잖아요. 다른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늘에서는 드론이 쏟아지고 물 밑에는 잠수함이 숨어있고 해안에서는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함대의 사령관이라면 이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대체 어떻게 막아내시겠어요? 이게 바로 지금 실제 미군 지휘관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전술은요, 싸우고 있는 군함을 직접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교묘하게 함대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전략입니다. 아무리 최강의 함대라도 보급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연료도, 탄약도, 명령도 없다면 그냥 거대한 쇠부채에 불과하죠. 이란은 바로 그 보급이 이루어지는 후방의 공군기지나 사령부를 미사일로 직접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이 단순히 군함 몇 척이 싸우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진짜 판도는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바로 우리 모두의 지갑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저 먼 나라 얘기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왜 우리가 이 지역의 긴장 상태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이 숫자 20%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무려 5분의 1, 즉 20%가 바로 이 좁디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 좁은 바다에서 뭔가 일이 터지면 그 영향은 절대로 거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충격파를 보내는 거죠.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차에 넣을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마트 물가까지 우리 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의 가격이 들썩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뭘까요? 이건 단순히 이란의 전략이 이렇다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현대전의 양상, 그 패러다임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란의 목표는요, 미 해군과 정면으로 맞붙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자기들도 잘 알죠. 대신 지역 거부라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페르시아만이라는 지역 자체를 미 해군이 들어오기에는 저긴 너무 위험해, 손해가 너무 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전쟁을 시작할 엄두도 못 내게 미리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수조 원짜리 항공모함 함대를 고작 수억 원짜리 드론이나 미사일로 위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가 초강대국을 상대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최고의 방법인 셈이죠.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문득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건 꽤나 도발적인 질문이죠. 과연 항공모함 같은 거대한 함대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물론 골리앗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미국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 반격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